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버려요. 까마귀의 끄는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는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 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까까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이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망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지요.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조던 스콧